안녕하십니까. 별빛축산 대표 유한빛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2세부터 독립경영 정착 사례, 신축부터 안전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장 소개 및 신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및 경험, 그리고 결론에 의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혹시 다들 바쁘셔서 이제 돼지 다 못 보고 오셨을 텐데, 제가 농장 갔을 때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농장에서 이제 출근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장면이 저렇게 포유모돈에서 이제 포유자돈이 이제 포유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경상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동물영양실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 경험은 이제 돛드란돈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했고, 그 다음에 염영축산, 지금 현재 별빛축산의 전 농장을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별빛축산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거 돼지 동영상 사진인데요. 이게 한번 보여드린다고. 네. 별빛축산의 현황입니다. 별빛축산은 모돈 350도 일관 사육이고요. 총 6,000도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3사이트로 운영되고 주간관리, 그리고 PRS 양성 안정화 동군입니다. 자돈에서는 이제 PRS 백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찌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직원은 이제 모돈 자돈사에 이제 총 4명 있고 비육사에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뇨 처리는 이제 모돈장에서는 이제 지금은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제2용수를 통한 RO 시스템으로 해서 방류를 해서 25년에 공사 예정이고, 작년 이제 12월부터 가압비상조를 이용한 방류를 통해서 올해 3월부터 이제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한 농장인데,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게 특별한지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성적하고요, 올해 목표치입니다. 이제 월간 한돈에서 안기용 소장님의 글을 보니까 이제 24년을 정리하고 25년 목표를 삼으라는 얘기를 보고 이제 그 테이블에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다산성 모돈을 쓰고 있어서 총산이 이제 좀 높습니다. 이제 18.44도 정도 되는데, 장점으로는 이제 이유도수가 높지만 이제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분만 복수가 14.44도, 이제 16도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추로 사고율이 좀 높은데, 이거는 이제 자돈이 건강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제 비육장에서 제가 좀 운영을 좀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수의사님과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추로 사고율이 처음에는 저희 돼지가 좀 약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탁장을 여러 번 보내보면서 위탁장에서는 잘 성장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조금 이제 올해 제가 농장을 새로 지으면서 농장을 다산성 모돈과 시설이 좋으니까 좀 성적을 좀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만두를 꼭 팔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 별빛축산의 과거 농장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1986년에 시작하셨고, 이렇게 시설로 보시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옛날에 열악했거든요. 안에 다 나무로 이렇게 짓기도 했고, 그렇게 시작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좌측이 임신사인데 제가 키가 큽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높이가 좀 낮아가지고 오른쪽인 경우 일하다가 이제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이제 숙여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도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업무와 동선, 그리고 방역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제 아버지께서 신축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농장을 이제 신축했는데, 이거 항공 사진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이거 임신사랑 분만사고, 여기 아래쪽에 자돈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3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사 분만사는 임신 스톨 272개, 웅동칸 3개, 그 다음에 분만사는 6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만사는 6배치로 구성한 이유는 저희가 다산성 모돈을 사용해서 데모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인 올아웃 하면서 이제 대기 모돈의 공간도 삼으려고 이제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자돈사는 8배치 220도씩 8배치로 구성하였고, 후보 군사방과 후보 스톨방이 존재합니다.
이제 비육사입니다. 비육사는 이제 원래 없었는데 이제 돈사를 신축하면서 좋은 기회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제 농장을 신축하는 그 아들과 아빠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사진을 멋있게 그려줘가지고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농장을 저희가 새로 지면서 고민했던 점은 농장을 어떤 규모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종돈을 어떤 걸 사용하고 시설과 ICT 장비는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돈사를 한번 밀고 짓는 거기 때문에 빠른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장을 지을 때 이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아버지의 경험과 그리고 전문가와의 미팅, 그리고 미팅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점적으로 사왔던 건 또 주민 친화적인 농장을 지으려고 외관과 악취 저감에 신경을 썼습니다. 종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유로 이때 이제 다산성 모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농장에서도 다산성 모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 성공 사례를 토대로 삼아서 다산성 모돈을 선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다산성 모돈의 그 산자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PSY도 34도에 임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도 이런 꿈을 꾸고 농장을 이렇게 운영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다산성 모돈의 그 체중과 그 크기, 체장, 체폭 이런 데이터를 모은 표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산성 모돈에 대한 세미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자료를 찾은 것입니다. 이 보시면 오산차 모돈의 평균 데이터를 임신 말기에 측정한 데이터인데, 다산성 모돈 진짜 크고 무겁고 그 다음에 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길이도 길고요, 체폭도 길고 이제 체장도 길고 합니다. 그래서 모돈 사이즈에 대비하여 스톨과 분만 틀의 크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김문조 사장님보다 이게 좁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넓은 스톨 2300과 700으로 설정하였고, 분만 틀에 있는 스톨을 조금 길게 24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자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만사에 조기 이유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인큐베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기 이유사에서 이제 다산에 의해 채미돈 및 조기 이유돈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 이유사에서 자돈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임신사에서 더블 계량통을 쓰고 있습니다. 더블 계량통을 통해 임신 말기 사료를 따로 급여하고요. 이 목적은 생시 체중 증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포유자돈에서는 보온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보온패드와 보온덮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돈사 사진입니다. 자돈사는 이렇게 지금 반층 돈사를 구성했습니다. 자돈이 이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조금 더 많은 수가 나올 걸 예상해서 돈사의 30% 정도를 이용해서 반층 돈사를 올렸고, 저기에는 건강한 개체들을 올려서 이후 전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환기 때문에 조금 걱정했는데, 환기가 이제 저희가 위에서 내려오는 저런 입기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딱히 영향은 없었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환기 설계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환기도 조금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에서 내려오는 입기를 설계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점은 좀 더운데,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근데 여름철 위한 에어컨이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개선하려고 입기창을 추가로 직접 입기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넷을 통해서 이게 바람이 떨어지는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취 저감 시설입니다. 악취 저감 시설은 이제 악취 저감 효과,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중앙 집중 배기로 나오는 바람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벌집 같은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돌면서 거기서 이제 물을 계속 접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악취를 저감시키고,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pH랑 그 다음에 뭐 pH를 조절하고 오염도를 조정해서 그 물을 자동으로 갈아주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또 모터나 이런 게 수입이라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만약에 새로 지은다면은 이제 만약에 건축물로 좀 그 악취 저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악취 저감 이 시설이 있어도 액비 순환은 좀 필수 요인으로 해야 됩니다. 액비가 이제 그 자주 교체되지 않으면 농장에 이제 계속 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냄새가 난다고 저희가 이제 분뇨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신축 과정에 대한 정리입니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진행하였고요. 생산 계획에 따른 시설을 구비했고, 그 다음에 동선은 짧게, 그리고 방역은 유리하게 했습니다. 또 농장을 운영할 때 이제 ICT 융복합 사업을 했거든요. ICT 융복합 사업을 통해서 환기시설과 포유무돈 자동 급이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임신사를 기존에 이제 원래 분뇨 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임신사를 부분 준공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사를 부분 준공해서 임신돈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분만사, 자돈사를 마지막에 완공해서 회전율을 높였습니다. 운영 측면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제가 교배할 때는 웅돈을 직접 접촉합니다. 이게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후해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제 오돈과 웅돈을 접촉시켜서 좀 발전 강도를 높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배 시 지속적인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발전 강도가 약하거나 애매한 모도는 호르몬 처리를 합니다. 좀 이 임신사 관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해도 이게 뭔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전 강도를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직원들한테 안 온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라. 이제 호르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임신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단순하게 생각해라. 고민할수록 더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조도는 이제 200룩스 이상 나옵니다. 이제 포유무돈 자동급이기에 대한 설명인데, 포유무돈 자동급이기는 저희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자재로 기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줄일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식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외국인 직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자주 먹을수록 돼지가 더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6kg가 넘으면 얘를 사회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투스텝 양자 하는 건데, 투스텝 양자는 다선성 모던에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요. 하는 방법은 많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만 시에 분할 포유도 실시하고 있고요. 분만하고 양자하기 전까지 분할 포유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돈의 도태 원인을 살펴보면 지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봤죠. 돼지가 무거워서 그런가?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발톱이 이렇게 많이 길어요. 저희가 쓰는 정돈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발톱이 원인인 것 같아서 전동 가위를 이용해서 발톱을 계속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돈의 도태율이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분만전 사료 급이에 대한 그림입니다. 분만 전에 공복 시간이 많아지면 분만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이쪽에서 분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분만 보조를 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분만 시간 전에 분만 시간이 공복 시간이 짧을수록 분만 보조를 하는 데이터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걸 보면 이제 사산율이고요. 분만 시간이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산율이 높아지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만 당일 전략적인 사료급여를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요. 이제 공복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만사에서 이제 유도분만을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이제 보니까 유즙이 나오면은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자동급이기로 이렇게 강제 급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500g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순찰 직원이 저녁에 사료를 추가 급여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전환기 사료를 먹이고 있고요. 저체중 자돈에는 면역 증강제 또는 프리미엄 초유를 줘서 채미돈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운영 측면에서 이제 또 ICT 장비를 빼놓을 수 없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집에서도 농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 출근했을 때 만약에 돼지들이 기침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지 찾아보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평균 데이터와 이제 최소값, 최대값 다 나오고 시간별로 다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면서 농장 직원과 대화하고 환기를 어떻게 조정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호흡기 관리 장비도 설치했습니다. 예, 호흡기 관리 장비를 이제 처음에 하나를 사보고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보려고 설치를 해서 했는데 농장에 이제 직원이 갑자기 기침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3일 정도 기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데이터에서 이제 3일 전부터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 호흡기 지수가. 그래서 바로 음수를 타니까 좀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래프가 계속 상당히 좋은 쪽으로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건가? 내가 농장이 기침이 없어서 계속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기계가 잘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비육장에 한두 동 설치해서 한번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만 감지 시설이 있습니다. 분만 감지 시설을 통해서 분만 데이터를 확인하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5시 반까지 세 번째 돼지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퇴근을 5시 반에 하거든요. 그래서 5시 반에 퇴근하는 분만난 돼지를 보고 직원들이 퇴근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9시예요. 9시까지 그 다음 돼지가 안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이 데이터를 보고 그 돼지에 대해서 조치를 해줄 수 있죠. 이제 뭐 수기로 기록해도 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점은 그 아이스 장비를 이용하면은 더 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종돈을 제가 교체했어요. 종돈 이제 후보돈 수급도 어렵고 또 이제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종돈을 교체했는데 그 종돈 회사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각하고 교배 체중도 재고 그다음에 포유자돈의 생시 체중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면은 이 종돈 회사에서 주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사료 급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우리만의 개선안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계속 한번 측정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측면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한번 옛날에 난 적이 있거든요. 직원이 다쳐가지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진짜 좀 중요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동 심장 충격기나 안전 헬멧, 안전 장화를 구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센트 교체, 이제 불이 안 나게 콘센트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알람 시스템이 2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이제 한번 또 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이게 환기팬이 꺼져가지고 정전이 나서 다 죽었는데 그때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밤에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을 설치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직원의 안전도 지키고 돼지의 안전도 지키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방역 측면에서는 오염구역과 준오염구역을 잘 구분했는데요. 이제 직원들한테 최대한 쉽게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발을 자주 갈아 신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이 이제 하나 통으로 지어졌으면 더 편할 텐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크록스를 사줬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그 미끄럽거나 이런 곳에 다닐 때는 꼭 안전장화를 신으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편하게 일반 생활에서 이제 막 이동할 때는 크록스를 신어서 자주 편하게 갈아 신을 수 있게 비치하고 있고 농장에서 이제 편하게 갈아 신어야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외부 인원이나 분뇨차나 아니면 도태차는 무조건 월요일에 출입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농장에 이제 공사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농장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분들이 이제 뭐 그 질병을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은 그런 무선 장비나 이런 걸 많이 사서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려고 하고 만약에 외부에서 꼭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장비를 미리 알아놓고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준비해 놔서 이걸로 쓰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과 안전에는 좀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제가 하는 생각은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농장은 진짜 단순해야 되고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질병은 어렵죠. 질병은 내가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질병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처음에는 다 어렵지만 갈수록 쉬워진다고 얘기해요.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사다리가 저렇게 점점 폭이 짧아지잖아요. 점점 올라갈수록 짧아지고 점점 쉬워집니다. 이제 저랑 같이 한 5년 정도 일한 캄보디아 직원한테 이제 무슨 작업을 시키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 처음 어려워, 나중 쉬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장의 직원들이 좀 자신감도 생기고 점점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 측면에서는 농장에 화이트보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저희들의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로 항상 기록합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목표 두수를 정해놓고 적어놓고 항상 그렇게 확인하게 하고 모던 현황판에 특히나 좀 자세하게 기록하게 해요. 모던이 이제 뭐 350도 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기억 못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항상 자세하게 기록하고 사소한 거라도 적어놔야 그 돼지의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직원 교육인데요. 이제 직원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써요. 이제 아침에 이제 주간 회의 하거나 이러고서는 이제 농장 사무실인데 저기 유튜브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쉬운 강의 같은 걸 보여줘요. 이제 짧은 거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이제 PIC에서 그런 그 영상이 많더라고요. 외국에서 이제 있는 자료를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우리 농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에 다 그 분만 관리 시설이 다 돼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반반만 돼 있거든요. 한 3배째는 돼 있고 3배째는 안 돼 있는데 그 분만 기록지를 적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하고 여기 또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분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기록이 돼 있는데 11시 15분까지 돼지가 잘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돼지가 아침에 가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몇 시죠? 이제 4시에 그 다음 돼지가 나온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그러니까 직원들 보고 밤에 들어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주고, 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가를 좀 신뢰합니다. 영양이나 환기, 수의 쪽에 신뢰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믿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료 제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기 뭐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뢰하고 내가 그 데이터가 모이지 않는 이상은 좀 그 사람한테 이제 반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악취나 분뇨 처리 쪽은 이제 많이 사료회사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한돈협회에서도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한돈협회에서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농장에는 정기적으로 수의사님이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질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회사 지역부장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요. 이제 농장이 뭐 농장 안에 있는 제가 운영하는 거는 제가 잘 알겠지만 그 외부의 경영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사료회사 지역부장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다른 농장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운영에 대한 정리입니다. 저희는 업무 분담을 좀 확실히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이제 기존에는 원래 3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명이 더 추가가 됐는데 3명이 있을 때 이제 임신 분만 자돈 파트를 딱 니들한테 책임감 있게 줬어요. 그리고 관리 시간을 좀 충분하게 보유했습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반. 사실 이거 일만 한다면은 사실 1시간이면 충분한 일인데 직원들한테 네가 책임지고 여기서 이 시간 안에 돼지도 보고 충분히 천천히 보고 네가 여기를 책임감 있게 일을 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카카오톡에서 직원 단체 카톡방에서 제일 많이 한 말 막 이런 걸 찾아보면은 소독해라 그리고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농장의 안전과 방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자는 어려운 부분은 사장님이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이 고민하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직원이 고민하는 건 부담감이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정해주고 이대로 가야 되고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직원도 마음 편하게 일하고 직원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험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논문도 보고 이제 데이터도 보고 그런 연구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덴마크의 연수도 달룸 대학의 연수도 가고, 그다음에 종돈 선발을 이제 한 두세 번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거기서도 막 연수를 하면서 덴마크에 이제 돼지 농장만 본 게 아니고 닭 농장도 가보고 소 농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트란돈에서 직장 경험을 했는데 우수한 농장은 왜 잘 되는지를 좀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이제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너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농장을 운영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스텝업이나 양돈대학 이런 걸 많이 참여해요. 이제 시간이 없고 막 바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유로티어 및 덴마크 농장 견학을 작년에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책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피그 프로덕션이라고 이제 그거 덴마크 갔을 때 받은 자료인데 안에 사진하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진하고 이제 뭐 다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뭐 요즘 워낙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농장에서 이제 직원들이 처음에 일할 때 이런 책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많이 직원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월간 한돈도 잘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돈플래너 TV나 한국 양돈연구회 요즘 유튜브 채널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새로운 유튜브가 올라오면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가면서 이거를 사실 보면 안 되죠. 근데 들으면서 열심히 가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왔네. 돼지 컨텐츠가 나왔네. 이것도 봐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1세대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2세니까 1세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두발 자전거를 아버지가 저한테 알려줄 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려줄 때와 같은 느낌인 거예요. 농장을 이렇게 사주고 이제 농장을 지어주고 많은 걸 해줬어요. 해줬지만 이제 직접 운영하는 건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전거도 똑같잖아요.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자전거를 사줄 수는 있지만 결국엔 페달은 내가 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농장을 지어주고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농장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둡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저에 대해서 저를 믿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이제 저의 MBTI를 찾아봤는데 MBTI가 뭐 어떤 건지 뭐 이게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보면은 이제 50%대에 다 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중도죠. 중도인데 좀 농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너무 그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더 나 혼자 계속 고민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계속 고민만 많아지고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양하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게 좋은 관리자의 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면서 이제 아침마다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모두 기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항상 농장에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어떤 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돼지가 포유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 기분 좋은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